격차 해소에 성공하려면 2차 분배보다 양극화 2차 확대 방지가 더 시급합니다. 삼성전자는 52시간 근무체제에 대응해 20% 경비 절감 등 고강도 긴축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비, 교재비 등 초과 근무 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비해 간접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아마도 수조 원의 경비를 절감할 것입니다. 이 비용들은 누구의 소득으로 가려 했던 비용입니까? 대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대자동차 분기 이익이 3% 수준으로 떨어지자 협력업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차 협력사는 이익률이 1에서 2%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차, 3차는 더 심각합니다. 공장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유, 운송, 정비, 판매 등 전후방 서비스 업체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한편 수십억, 수백억의 총수와 CEO 연봉이 휘저도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는 기업의 주주, 임원진, 근로자 간의 1차 분배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내 소득 분배를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몫의 확대를 주장하는 노조가 사회 전반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중소업체 근로자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범으로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까? 첫째, 격차 원인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보고 규제와 견제에 방점을 둔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상속세 유례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의 규제 강화로 20대 대기업 중 18곳이 경영권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합니다. 경영권 방어에 매여 본업은 뒷전입니다. 아예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해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건물주로 변신하는 사례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 성장 변곡점에 도달한 기업들이 제2창업에 나서야 산업구조 개혁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전방위적인 기업 압박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너는 승계와 경영권 확보에 매여 있고 전문 경영인은 기존 사업 실적 유지에 급급합니다. 제2창업이 지연되고 버티기에 나서면서 거대한 조직의 유지 비용이 사회 전반으로 전가되어 양극화 2차 확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서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는 사업 구조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긴축 경영의 결과입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2차 분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 아동수당, 각종 장려금 등 복지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소득 불평등 완화 여도는 OECD 29개국 중 26번째에 그칩니다. 재원의 한계로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체질을 망가뜨린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격차 원인과 격차 해소 방안을 두고 분배 우선이냐 성장 우선이냐로 나뉘어져 좌우 대립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삼성전자 20조 이익 분배 발언에 대한 보수의 시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격차 해소 해법에 대해 좌우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좌우 정책 모두 격차 해소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격차 해소를 위한 뉴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첫째,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2차 분배 확대보다 2차 격차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제2창업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는 30대 재벌 대기업이 GDP 80%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이 국민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보다 2차 양극화 확대, 곧 대기업 유지 비용의 사회 이전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기업의 제2창업이 지연될수록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산업구조의 개혁 없이는 2차 분배로 격차를 줄이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2차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산업개혁은 주력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의 제2창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이 버티기에 현상유지 전략에서 빨리 신산업으로 갈아타는 제2창업에 나서도록 정부가 너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승계와 경영권 방어, 신산업 규제 등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당근 정책의 인센티브를 공정경제 채집과 함께 펼치는 것입니다. 견제와 징벌적 정책만으로는 격차 해소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2창업은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패러다임 자체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업 운영의 주체가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노사관계에서 파트너십 관계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종업원 지주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규주, 임원진, 근로자 간의 주식과 소득 배분을 30-30, 40 구조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갑니다. 격차 발생의 근원인 1차 분배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입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때 진정한 격차 해소가 일어납니다. 격차의 근원은 중소기업 경쟁력입니다. 정체된 내수 시장에서 출혈 경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만이 격차 해소의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범국가적 융합사업인 동반성장 3.0 모델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사회 적응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교육 중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 부적응의 결과가 복지 수급자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격차 해소는 사회 약자층의 질적 수준을 올려주는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물질적 분배가 아니라 교육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3.0 모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의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십시오.